안녕하세요. 11월 13일 드디어 이번 한 주의 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도 투머치 팟과 함께 오늘의 시황 분석을 통해서 다음 주에 공략해볼 종목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같은 경우는요, 제가 증권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해보니까요, 다음 주까지는 아마 외국인들이 일주일간 더 매수세가 지속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모두 예측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관련 섹터로는 반도체와 2차전지 쪽에 다시 한번 주식을 매수하는 모습이 확인이 될 것 같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만도와 기아차의 주식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미래차에 대한 흐름을 이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만도가 다 이끌고 가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 세계 코로나 재확산 내용과 외국인 지속 매수하는 섹터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만도와 기아차, 미래차 시장에 대한 내용과 함께 정부의 한국판 아마존을 만든다는 소식, 그리고 TA 그린플러스, GS 등과 같은 기업의 실적 공개, 수치와 또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로는 백신과 무관하게 기대가 되는 업종이 어떤 쪽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투머치 팍의 총평입니다. 제가 여러 증권 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해 봤더니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같이 일주일간 더 코스피 쪽으로 몰릴 것이다, 이런 쪽의 의견들이 대부분 모아지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는 2차전지와 반도체 쪽의 섹터의 종목들이 중심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4분기를 들어서 내년까지 삼성전기에 대한 흐름이 좋을 것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삼성전기가 이제야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최고치를 다시 돌파하면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고, 반도체 관련주로는 유진테크와 테스의 중심으로 흐름이 좀 좋았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하게 되면 시진핑 주석이 연내 방한을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요. 아직 관련된 종목으로 중국 관련된 주식 무조건 담지 마시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관군제로서 이미 강력한 소비의 흐름은 파악이 됐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눌렸던 그런 심리가 쇼핑에 폭발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코로나가 완화될 시에는 얼마나 큰 소비가 일어날지 관군제를 통해서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뉴딜 정책 관련해서요, 지속된 그런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주식 대세 상승이 돌아왔을 때는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쪽에서의 큰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우리는 실적주에 기대를 해서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주식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러운 흐름으로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2차가 재확산될 수 있으니까요, 항공과 여행주가 굉장히 많이 눌릴 때쯤에 다시 한번 담아가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중장기로는 조선업종과 석유, 화학 쪽, 특히 철강 쪽 관련해서도 철강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여러 가지 흐름이 좋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오래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쪽의 섹터를 흐름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매수했기 때문에 단기간 흐름은 좋아질 것 예상되고 있지만요, 코로나가 다시 심해질 경우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경기에 큰 흔들림을 받기 때문에 한 번 더 조심스러운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틈나는 대로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면 저에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종목을 한번 같이 투자해볼 종목인지 제가 한번 같이 공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지 반도체 담았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외국인 11월에만 코스피 3조 8,062억 원을 순 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화된 이후에요, 연초부터 지난 10월까지 30조 원 가량 순 매도를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돌아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 실적의 중심이 되고 있는 반도체 관련 주식과 바이든 수혜주로 관련되는 이런 2차전지 주식들을 중점적으로 담고 있다,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 같은지 가장 큰 역시 대형주부터 먼저 투자를 들어오면서 강력한 심리를 이끌어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191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쪽이 굉장히 심한데요,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크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재택근무 관련주라든지 코로나19 음압병실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소프트캠프와 링네트, 알소프트가 장중에 많이 들썩였고, 음압병실 관련된 종목으로는 GH신소재라든지 우정바이오 쪽이 많이 움직였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그런 어떤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코로나의 다시 재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어떤 쪽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주는 오늘 제외하고 보시면요, 반도체 대표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DB 하이텍 같은 종목들 꾸준히 상승을 했고, 3D 랜드 반도체 관련주에서 실적 좋은 종목들로 외국인들이 몰렸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골판지 제조 같은 경우도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매출 상승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는 또 정치주로도 엮여서 여러 가지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개인들은 코스피에서 오늘도 발을 뺐고요. 코스닥에만 또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상반된 모습을 나오고 있고 앞으로의 향후 흐름이 어떻게 변경될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다시 한번 온라인 교육에 뜰 것 같다는 내용으로 YBM넷과 메가MD, 이퓨처 등 여러 가지 교육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올라왔는데요. 실제로 교육 관련된 종목들은 온라인 기반으로 잘 전환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적도 좋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 치료제 분석 쪽으로 코로나 치료제 관련 쪽의 종목들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고요. 상장을 했던 소마젠 같은 경우는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콜드체인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에 대한 그런 백신 수송에 대한 부분이 조금 우려감이 있으면서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지금까지 오른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진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조정일 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3D 랜드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유진테크와 테스, PSK, 원익 IPS, 삼성전자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한쪽 공장에서 불이 나면서 다른 기업들이 큰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그런 쪽에 관심이 쏠려 있고 영풍재즈가 오늘 대장 역할을 했고요. 대형 포장과 태림 포장 쪽의 종목이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실물 경제가 불확실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바로 소비 투자, 제조업 같은 경우는 개선이 좀 되고 있지만요. 서비스업의 고용 지표 등 회복세가 제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 확산세에 따른 그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대외적으로 주요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봉쇄 조치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수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한번 리스크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미국을 한번 찾아보니까 코로나19 오늘 같은 경우에는 11월 11일 기준으로 하루에 14만 2,860명이나 14만 명을 넘어가는 바른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4에서 6주 미국을 전면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도 내용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 같은 경우에도 거의 같은 순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13만 명, 14만 명을 돌파하고 있고 인도 4만 8천 명, 브라질 4만 7천 명, 프랑스 3만 5천 명, 이탈리아 역시 아직도 심하네요. 3만 3천 명을 돌파하고 있고 사망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하루빨리 백신이 나와야 될 텐데요. 특히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슈가 크게 터지니까 지금 사람들이 반신반의하고 있다. 이런 좀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역시 바이오엔테크의 CEO가 백신이 나오면 코로나를 끝낼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 화이자가 이 발표를 하고 나서 자기의 주식을 또 팔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은 또 믿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화이자의 진실은 곧 밝혀지게 되겠지만요. 어찌됐건 코로나를 거의 완벽히 90% 이상 효과가 있고 막 종식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화이자와 모더나 쪽에서 같이 한번 더 코로나 백신이 곧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 이 면역 시스템을 훈련시켰고 코로나19는 이런 걸 당해낼 수 없다 정도로 강력한 그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바이오 기업 오늘 지엘라파는요.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생산에 돌입했다는 내용 나왔는데요. 국내 바이오 기업 지엘라파가 러시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생산을 대신 맡기로 했다고 러시아 국부펀드가 밝혔습니다. 백신 생산 분량은 연간 1억 5천만의 분량으로요. 12월 스푸트니크 V 백신 생산을 시작해서 2021년 1월에는 스푸트니크 V를 출시해서 전 세계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러시아 국부펀드가 말했는데요. 당시 통상적인 절차와 달리 3상을 건너뛴 채 1상, 2상 뒤 바로 곧바로 러시아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좀 우려는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부펀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백신을 서로 선점하기 위한 굉장한 큰 경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인도와 브라질, 중국 등 여러 가지 파트너들이 생산을 할 예정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바이오테크 기업인 이 지엘라파는요, 의약품 수출업체인데요. 2018년도 정부의 컨설팅 지원을 받아서 요르단에 30억 규모의 항생제 수출 계약을 체결한 그런 성과가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백신 수송과 관련해서 엔트텍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큰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이만큼 시장의 관심이 지금 거의 최대에 다다랐다. 백신의 관심을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통령은 선거에 계속 불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 공화당 내에도 내부 균열이 조짐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일할 사람들을 선정을 하나씩 하면서요. 그 인수인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존스 홉킨드에 따르면 역시 세계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또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되게 되면 역시 4에서 6주간 봉쇄를 언급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내용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1에서 3분기 저공해차 비중을 64%나 늘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공기관에서도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와 수소차 쪽으로 구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그런 관심으로 친환경 자동차를 꼭 의무 구매하겠다는 그런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차량을 구매할 시에도 계속 100% 저공해차로 구매를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죠. 당연히 환경부는 그린주디 대표 과제인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 이런 친환경 부분, 무공해차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구매가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뉴스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아마존의 클라우드 우선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 2, 3일 전에 나왔는데 주식이 오늘 굉장히 뛰면서 만도에 대한 흐름이 좋게 나왔습니다. 바로 모빌리티 플랫폼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국내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 만도가 그 아마존의 클라우드 우선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AWS가 아마존 웹 서비스인데요. 만도는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 개발을 가속화해서 수소 자동차 운전자, 자율주행 순찰 로봇과 같은 모빌리티 솔루션 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계속 발굴해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사물 인터넷, 머신러닝, 애널리티스 컴퓨팅 서비스 등 이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서요. 신규 모빌리티 사업에 추진되는 그런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용화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서비스 플랫폼 같은 경우는요, 만도 외부와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할 촉매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만도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솔루션 인프라를 활용해서 최근 시행 생명공원에서요, 시험 운행을 시작하면서 자율주행 순찰 로봇을 비롯한 다양한 모빌리티 기기들을 원격으로 제어하고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이만큼 벌써 어느 정도 실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클라우드 관련된 기술들이 자동차에 접목되어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아마존의 좋은 웹 서비스와 함께 조합을 해서 만도의 큰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에 6만 원대에 다가섰다. 바로 기아차가 시총 10위를 앞두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살짝 미끄러져서 11등을 했다고 하는데 4년 만에 코스피 시가총액 11위 진입을 노리고 있는 그런 기아차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느새 11위까지 올라왔고요. 올해 중순 이후에 좋은 실적들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외 해외에서 모두 판매량이 성장세를 이끌어 나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몫에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분기에는 1조 2,600억 원의 품질 비용을 반영하는 악재에도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기록하면서요. 다시 한번 4분기를 기대하게 하고 있고 최근에 현대차가 살짝 눌려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차 서로 번갈아 가면서 계속 미래차의 흐름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쪽에 많은 매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이 산업은행을 통해서 아시아나를 인수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사실상 뭐 그것이 진실이 아니다. 여러 가지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굳이 복잡한 구조를 택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아시아나항공 지분이 곧바로 대한항공에 넘어가는 방식이 아닌 한진칼을 거쳐가는 방식을 택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진칼이 산업은행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고 그 대가로 약 1조 5천억 규모의 새로 발행한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한진칼에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항공이 재차 3자 배정을 하면서 아시아나항공 지분은 대한항공으로 옮겨지는 구조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지금 한진과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으로 이미 골치가 아픈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시아나를 인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특히 KCGI를 기점으로 하는 그런 3자 주주 연합 쪽에서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것을 반대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내놨는데요. 이미 한진칼은 3자 주주 연합 쪽이 지분이 더 높기 때문에 이 조 회장 쪽의 지분이 좀 부족해가지고 우군이 필요한 상황인데 아마 산업은행 쪽이 이 조 회장 쪽을 도와주게 되면 아시아나의 인수를 더 본격적으로 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투자자들은 실제로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의문이 좀 있는데 어찌됐건 두 항공사가 합치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매출 15조 원에 도달하는 그런 초대형 국적 항공사가 탄생할 것이고 이에 따른 그 비행기 대수만 해도 거의 세계 10위권 안에 들 것이다 이런 쪽으로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아시아나 항공기 운영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인데 이 인수할 경우에 항공기의 약 80%가 리스로 돼 있기 때문에 기종마저 굉장히 다양하고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대한항공과 같은 대형 항공사가 직접 나서서 사업 재편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경영 효율화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산업은행 쪽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한항공과의 시너지를 통해서 초대형 국적사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아시아나가 감자 소식이 있었지만 이렇게 대한항공이 인수한다는 내용 나오면서 주인이 누가 될지 계속 모르는 안개 속으로 가고 있는데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한번 어느 쪽에 팔릴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판 아마존을 만들어서 2조 달러의 무역 신대를 연다는 내용 나왔는데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3차 확대 무역 조정 회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코트라 중진공 무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합해서 2030년까지 20만 개의 수출 중소기업 양성을 목표로 하겠다 이런 내용 나왔습니다. 바로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그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3차 확대 무역 전략 조정 회의가 열렸는데요. 바로 무역 디지털 전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세계 5번째 규모의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그런 원대한 포부를 밝혔는데요. 정부는 코트라의 바이코리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고비즈코리아,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코리아 등 3대 기업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합해서 국가대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내용 나와 있고요. 역시 전자상거래 부분에 대한 그런 무역의 큰 필요성을 느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앞으로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전자상거래 쪽에서 플랫폼 관련으로 커가는 기업들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요, B2B와 B2C 거래에서 모두 특성에 맞게 디지털 마케팅을 지원해주기로 했고요. 100억 원 규모의 수출 신용 보증 융자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에 대한 관련된 플랫폼 사업에 그런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GS가 3분기 영업이익이 4,741억 원으로 전년비에 비해서는 14.1% 감소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청담 러닝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코로나19를 뚫고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는 좋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분기 실적으로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요. 오프라인 기반 학원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빠르게 전환한 것이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는 내용으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교육 매출이 좋아지는 기업들에는 역시 또 매출이 상승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우는 3분기 영업 손실이 311억 원으로 적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한 486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백신이 나와서 항공업계에 전체적인 큰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가치주로 소개해드린 종목 역시 그린플러스 같은 경우에 스마트팜 쪽에 있죠. 3분기 매출액 1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 성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팜 첨단 온실 관련된 기업들의 그런 좋은 흐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년 대비나 3분기 누적 매출액 전년 대비 45% 성장,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54%나 증가한 폭이기 때문에 그 숫자는 작지만 굉장히 비중이 굉장히 커진다 이런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린플러스 역시 정부와 지자체의 스마트팜 산업 육성 정책, 혁신밸리 조성과 스마트팜 청년 창업 지원, 수출 지원 등 쪽에 꾸준한 정부 투자 예상되기 때문에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충남 당진에 지은 신축 온실 자재 공장도 이름을 이달래 가동이 되기 때문에 원자재 수주 가능 물량이 늘어날 것이고 해외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굉장히 또 이에 따른 매출이 크게 내년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영상에 말씀드린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마트 보급 헥타르 7,000헥타르를 확대한다는 내용 나왔으니까요. 2021년까지 정책 수혜주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요 13일 안전한 데이터 활용 요건 조성을 통한 성공적인 디지털 유지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학습용 데이터 구축, 인공지능에 관련된 부분으로 개인정보 보안 솔루션에 대한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데이터라든지 이렇게 보안 솔루션 관련해서 계속 디지털 뉴딜로 엮여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보안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관련 종목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소 중견기업을 발굴해서 R&D부터 상용화해서 판로를 꾸준히 개척하고 지원하겠다는 내용 나오고 있으니만큼 보안 솔루션 관련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거의 끝났는데요. 관군제로서 굉장히 많은 소비가 일어났고 억눌렸던 그런 소비 심리가 중국에도 폭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LG 생활건강과 마모레퍼시픽 같은 그런 화장품 관련된 소비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불닭이 굉장히 날았다고 해서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불닭볶음면이 수입라면 랭킹 1위를 기록하면서 CJ 제일제당 비비고 만두도 굉장히 큰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온라인 판매 행사인 관군제에서 대성황을 누리는 이런 한국 식품 소비주 관련주에 대한 앞으로 매출 상승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관군제를 통해서 한국 식품 회사들의 저력을 확인한 만큼 한국 화장품 회사와 식품 관련된 회사들의 그런 해외 수출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관하게 업황이 개선되는 그런 업종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코로나 백신 개발의 기대감으로 나타난 섹터의 로테이션의 움직임이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실적 개선의 근거를 두고 국내 기업들의 목표 주가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자 중에서도요. 실적 개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에 주목하자는 내용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 상승에 기반한 목표 주가 상승 기업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하나솔루션 등 다수의 화학주가 주간 목표 주가 상승 상위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이번 주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와 함께 실적 전망치가 대부분 상향되면서 목표 주가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과 무관하게 내년에 업황이 개선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실적 호조와 함께 실적 개선 흐름이 꾸준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3분기로 갈수록 이 화학 및 소재 쪽에서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확률이 높다. 이런 쪽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주 같은 경우에는 주간 수익률 상위 종목이 대한해운과 TA항공이었는데요. 에너지 관련된 종목, 산업재 관련된 쪽에서 수익률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해운과 조선 쪽, 특히 이번 주는 항공에 대한 백신에 대한 내용 나오면서 올라갔었죠. 역시 금융과 산업재, 에너지 쪽이 좋아지고 있고 IT는 약간 보류인 상태고 헬스케어는 조금 떨어졌었는데요. 코너가 지속되는 한 약간 흔들림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 만큼 앞으로 헬스케어 쪽은 굉장히 큰 시장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의 목표 주가 지수는요 3020포인트로 앞으로 일주일 더 연속 상승해서 상승 여력이 21%가 남아있다 이런 내용을 비치고 있고요. 금호석유와 롯데케미칼 보시는 대한유와 하나솔루션 같은 부분이 중심이 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내용 나오고 있으니까 이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팟과 함께 오늘의 시향 분석을 해보았고요.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가치주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안전한 종목인지 한번 더 분석을 해본 후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 팟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